올해 결혼 3년 차인데요. 결혼 전에도 아내가 워낙 쇼핑도 좋아하고 씀씀이가 크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결혼 후 정말 놀랐습니다. 아내는 2년 전 아이를 낳고 쉬고 있는 중인데 제가 받는 월급이 세후 350만 원 정도인데 그중 300만 원 정도를 쇼핑과 본인을 가꾸는 데 씁니다. 본인을 가꾸는 데 쓰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온라인 쇼핑으로 산 물건들은 대부분 사고 나서도 쓰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인데요. 본인은 집에만 있어서 우울증이 생겼다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쇼핑 중독임에 틀림없어 보입니다. 넘쳐나는 소비에 카드값을 돌려막기 중인데 저도 이제 한계입니다. 아내에게 이혼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런 좀 안타까운 사연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 김지진 변호사님께서는 우리 생생법률쇼 공식 패셔니스타 하시잖아요. 쇼핑을 자주 하시는지 궁금하신데 변호사님 어떠세요? 뭐 쇼핑하고 이런 거 좋아하세요? 예, 뭐 다 저도 뭐 여러 이것저것 사고 이런 걸 다 좋아하죠. 당연히 좋아하는데 이제 사연처럼 이제 좀 분에 넘치는 이런 소비를 하는 이런 경우는 좀 안 좋은 것 같고. 맞습니다. 네. 저도 뭐 예쁜 거 골라서 사고 뭐 아이들 것도 사고 신랑 것도 사주고 제 거 사는 게 제일 좋긴 하겠죠. 이런 거 사는 거 저도 취미도 있고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사실 이 소비라는 거는 다 정해진 예산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사연자님 같은 경우에는 사실 벌이에 비해서 좀 소비가 과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에 일반적인 이혼 사유 요건부터 설명해 주시면서 좀 내용 좀 풀어가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 이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시고 싶으신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니까 네. 물론 뭐 이제 협의 이혼이라는 방법이 있고 그건 이제 전혀 뭐 재판 절차는 상관이 없는데 뭐 이런 것부터 이혼 관련해서 또 상담이 많고 하니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혼에는 크게는 이제 두 종류가 있습니다. 협의 이혼하고 이제 재판상 이혼 둘로 크게 나눠 볼 수 있고요. 협의 이혼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두 배우자 이제 상대방하고 이제 이혼에 관해서 당사자가 이제 합의를 한 다음에 이제 그거에 관해서 서로 이제 이거에 관한 합의했다는 어떤 서류, 그래서 합의서에 서로 사인을 하면 그거 자체로 이제 그 이혼이 성립되는, 그러니까 당사자 간의 합의로 이제 성립하는 게 협의 이혼입니다. 물론 뭐 자녀가 있고 하면은 이제 미성년자가 있는 경우에 뭐 숙려 기간이 있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당사자 간 해결하는 게 이제 협의 이혼이고요. 이제 대칭되는 개념이 이제 재판상 이혼인데, 재판상 이혼이라 하면 일방 당사자가 이혼에 관해서 좀 반대하든지 약간 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안 되는 경우 한쪽이 이제 상대방 배우자를 상대로 이제 법원에다가 이혼을 청구하는,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그 이혼 그 판결을 받는, 그걸 바로 이제 재판상 이혼이라고 하고요. 뭐 이 안에는 이제 조정도 포함되어 있고 하지만 원칙적으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고, 이 재판상 이혼의 이제 요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서 이제 정해놓고 있는데 그 민법 제 840조에 나와 있습니다. 크게 이제 6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고요. 그 흔히 잘 알다시피 이제 뭐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아니면 또 배우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또 배우자를 또 유기한다든지, 또 이제 직계 존속에 대해서 또 부당한 대우를 한다든지, 또 기타 더 이상 혼인관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 정도를 이제 재판상 이혼 청구 사유로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런 과소비, 일종의 과소비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이런 쇼핑 중독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과소비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을까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거든요. 어떨까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민법 조문상에는 뭐 과소비가 이제 이혼 사유로 나와 있지는 그렇죠. 않은데요. 예, 이런 상담들을 많이 받는데 제가 이제 설명드리면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우리 민법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특정한 기타 사유들로 인해 이 외에 여기 민법에 규정된 사유 외에 어떤 사유가 있어서 더 이상 이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혼인관계가 이제 파탄에 이르렀다 하면 그 사유로도 이혼이 가능하고, 지금 뭐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지금 이제 아내분께서 이런 과소비로 인해서 굉장히 남편분께서 어떤 심리적 또 경제적 고통을 겪으시고 더 이상 이제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파탄이 난 사실이 인정된다 하면 그 사유 가지고도 이혼 청구가 가능하고요. 추가적으로 하나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그런 기타 사유 이외에도, 예를 들어 과소비 이외에 지금 우리 상담받은 내용 외에도 간혹 이제 다른 사유가 또 더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유가 더해져서 뭐 예를 들어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것 중에 뭐 예를 들어 뭐 폭행이 있다든지 아니면 외도가 있다든지 아니면 뭐 부당한 대우가 있다든지 이런 사유가 있다면 그거에 더해서 또 이런 과소비라는 사유까지 하나 더해서 이혼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럼 결국 뭐 이혼 사유가 된다고 했을 때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과도한 소비를 입증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일단은 이번 사례에서 보시면은 이제 월급 받아서 생활을 하시는 것 같아요, 남편분께서. 그러면 그건 이제 급여 명세서가 있으니까 뭐 소득에 관한 증명은 뭐 그걸로 명확할 것 같고, 이제 보통 이제 쇼핑을 한다고 하면 이제 아내분 소비는 뭐 카드나 이런 걸로 이루어질 거니까 굳이 이런 부분을 증명하려고 한다면 뭐 카드 사용 내역서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이 정도로 소비가 된다 이런 걸 좀 증명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만약에 뭐 영수증이나 이런 게 남아 있다면 그런 걸로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런 것도 정 없다 하면 뭐 카드가 나가는 총액이 어느 정도 뭐 지출되는 게 계좌에 찍힌다고 하면 그런 거 가지고도 간접적으로도 증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변호사님, 만약 이런 아내의 쇼핑 중독 증상이 정신적으로 좀 치료를 요하는 상황이다. 이렇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좋을까요? 그 정도, 그러니까 그 만약에 이게 거의 이제 정신적으로 어떤 병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하면 더더욱 이제 그 혼인 관계를 이제 유지하기는 좀 어렵겠죠. 그러니까 그런 앞서 설명드렸듯이 쇼핑 중독이 어떤 민법의 사유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걸 기화로 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까지 발전을 한다고 하면 더더욱 이제 부부간의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는 이제 좀 어려워지기 때문에 좀 더 명확한 좀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지금 가정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 상담자님께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네, 일단 뭐 모든 가정들이 한두 가지씩 문제, 갈등이나 이런 것들을 갖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런 쇼핑 중독이나 상황은 생각보다 좀 심각한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무엇보다도 부부 사이에 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정말 이제 말씀드렸듯이 중독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면 좀 이런 정신적인 치료를 받기 위해서도 좀 노력을 해보시고, 요즘은 특히 부부 상담이나 이런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걸 받아보시고 어쨌든 해결을 하려는 노력을 해보시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노력해보시고도 잘 해결이 안 되고 정말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 싶으시면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이 기타 사유에도 포함돼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는 사안 같으니까요. 그쪽으로 좀 해결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쪼록 좀 소비는 좀 분에 맞게 어떤 그 제한된 예산에 맞게 하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이런 과소비 때문에 가정이 좀 위기를 겪으시는 점 정말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아무쪼록 좀 원만하게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